안녕하십니까. 하나엔진 기업에 대하여 리서치팀 21기 강건, 21기 김하연, 21기 정원채 한동주, 19기 장윤아 사부님과 함께 제 6기 하나엔진에 대하여 발표할 리서치팀 21기 강건입니다. 저희의 목차는 우선 투자 포인트와 기업 분석, 투자 포인트, 그리고 리스크 포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투자 포인트 요약은 이렇게 세 가지로 짚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산업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차에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스킵하고 시간 관계상 기업 분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 발표를 맡은 21기 김하연입니다. 먼저 기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하나엔진은 선박 엔진 제조 기업으로 대형 선박용 저속 엔진을 주력으로 만듭니다. 최근 조선업 호황으로 LNG DF 엔진 수요가 급증하며 2024년 신규 수주의 82%를 DF 엔진이 차지했습니다. 동사의 사업 부문은 크게 선박 엔진과 비선박 엔진으로 나뉘는데요. 이건 각각 85%, 15%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고객사는 크게 한국과 중국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매출 비중은 각각 67%, 34%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 조선업 호황으로 인해 중국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IMO 규제로 인한 선박 교체 수요입니다. 최근 조선업 상승세는 IMO 환경 규제 강화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DF 엔진 탑재 선박과 LNG 수요 증가로 인한 LNG 선박이 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IMO는 2023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바탕으로 선박별로 등급을 부여하고 저등급 선박의 운항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환경에 해가 되는 선박이 바다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또한 밑에 자료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규제는 저등급 선박 교체 수요와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하나엔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꾸준한 LNG 수요 증가입니다. 현재 LNG 수요는 연평균 약 5%의 추세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먼저 LNG는 기존 연료 대비 탄소 배출을 30% 절감할 수 있으며 이렇게 환경 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카타르와 미국의 대규모 LNG 프로젝트로 설비 용량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요 증가 여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 감소로 LNG 장기 계약 비중이 높고 전쟁으로 폭파된 천연가스 수급용 해저 파이프라인 재건 문제로 당장의 수요 감소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LNG 수요가 증가하면 이를 운반할 LNG 운반선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동사에 유리한 상황이 지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늘어나는 DF 엔진 채택률입니다. DF 엔진은 두 가지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연료 엔진으로 현재 주목받고 있는 LNG DF 엔진은 천연가스와 디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DF 엔진은 기존 단일 연료 엔진과 비교하여 높은 연료 효율성을 지니며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환경 보호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주되는 LNG 운반선 대부분이 DF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기존 스팀 터빈 엔진 방식의 LNG 운반선은 결국 전부 DF 엔진으로 모두 교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 선을 제외한 다른 선박들은 추가 설비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LNG 선만큼 빠르게 전환되는 추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컨테이너선은 선박 특성상 강화되는 규제의 운항 속도 감속으로만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DF 엔진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환경 규제 도입 첫 해에는 신규 수주 선박에서 DF 엔진이 기존 0.1%에서 69%까지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하나엔진에서 수주된 컨테이너선의 100%가 DF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또한 현재 운항 중인 컨테이너선 중 단 6%만이 DF 엔진을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현 상황에서 향후 추가 발주로 인한 성장 여력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현재 컨테이너선 시장은 사실상 중국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글로벌 컨테이너선 시장의 92%를 수주하였는데요. 이는 중국이 최대 실적으로 컨테이너선 11척을 인도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3, 4년 안에 최대 실적의 5배 이상을 이제 엔진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엔진 제작 기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내수해서 다 소화할 수 없어서 이를 한국에서 수입해오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 상황에서 한화엔진은 중국향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의 엔진 기업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조선사는 급격히 수주 잔고를 늘려 4년치의 일감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이 상황에서 하나엔진의 주요 중국 고객사인 양쯔강 조선, 뉴타임즈 조선, 그리고 상해 외교교 조선은 캐파를 확장하였고 그에 따라 저희는 다트 공시를 바탕으로 99%의 가동률을 분석하였을 때 이제 하나엔진이 카파를 증설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실제 지난주 800억 원을 투자하는 카파 증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서 예상되었던 큐의 상방 제한이 이제 증가하여서 큐의 상방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DF 엔진은 기존 디젤 엔진 대비해서 고마진 제품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공급자 우위 기조 유지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원래 조선업에서 조선 엔진 사업은 헤비테일 방식으로 이제 계약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급자 우위가 이어지면서 헤비테일 방식에서 이제 선박 엔진 기업에게 더 유리한 스탠다드 방식으로 전환이 이어지고 있고 이는 하나 엔진의 이제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은 상황으로 이어져서 실적 향상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주잔고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선업은 DF 엔진으로 전환하면서 슈퍼사이클을 맞은 상황인데요. 이는 한국 조선업에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조선업과 한국 조선업에는 경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선박 엔진 기업인 하나 엔진에 있어서 중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고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중국 양쪽 모든 시장을 다 잡을 수 있는 하나 엔진의 이제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조선업의 성장과 선박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Q 확대뿐만 아니라 P 상승의 수혜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AM 사업부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M 사업부는 애프터마켓 사업부라고 하여서 선박 사이클이 30년간의 이제 건조 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0년 정도 되는데 그 건조 후에 AS나 이제 수리 그리고 시설 정비 같은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부입니다. 근데 이 AM 사업부의 OPM은 20%에서 25% 수준으로 선박 엔진 사업 대비 4배 이상 높은 마진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이제 엔진 기술력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제 LNG DF 엔진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력이 요구되어서 자체 유인업을 할 수 없어서 제조사 및 전문 업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 대비 하나 엔진의 AM 매출은 AM 매출 같은 경우에 28%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AM 사업부를 통한 지속적인 캐시카우 확보를 하였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투자 포인트는 중국 LNG선 활항입니다. 중국 조선업의 선전에는 중국이 주요 LNG 수입 국가이자 LNG선을 건조하는 조선 국가라는 점이 함께 혼재되어 있습니다. 중국 조선사의 수조 잔고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선박에 탑재하기 위한 엔진 제작 영역에서는 기술력 부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의 글래드스토노 사건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 선박이 운행 중지된 상황인데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중국 조선업은 큰 타격을 입었고 그 문제는 중국에서 자체 제작한 중국산 DF 엔진이 문제였던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유럽 해상부협회 CEFR에서 공개한 07년에서 15년 사이 건조된 8년간의
보험금 청구 비율을 보면 중국의 DF 엔진과 중국의 선박 엔진으로 인한 89%의 보험금 청구 비율이 공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선주들은 조선가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신뢰도 부족을 이유로 중국산 DF 엔진을 탑재한 선박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국 엔진 제작 기술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는 한국 엔진사에게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생산량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엔진 생산 능력은 22년 기준 연 1,530만 마력인데요. 같은 기간 한국의 3사, 현대마린엔진, 현대중공업, 하나엔진의 3사 엔진 생산 능력을 총합하면 연 2,200만 마력입니다. 또한 DF 엔진 같은 고부가 가치 엔진에서 더욱더 차별점을 보이는데요. 이 연평균 마력을 계산을 하면 고부가 가치 엔진에서 이제 한국 엔진이 훨씬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많은 양의 선박 건조를 수주하였기 때문에 이를 선박 엔진 수입이라는 방법으로 대안을 선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DF 엔진에 대한 구입처는 일본 또는 한국이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체 규격을 활용하고 있고 중국의 대부분의 엔진은 맨 ES사와 윈GD사의 엔진의 라이센스를 따와 있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를 확보하여서 제작한 한국의 엔진이 더욱더 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는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내용입니다. 24년 말 중국은 3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는데요. 저희는 이를 과거를 통해서 비교하는 방법으로 해석했습니다. 08년도에 중국은 또한 경기 부양책을 진행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국의 조선업 주가는 크게 상승하였고 반면 국내 조선사의 주가는 하락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선박 비자재 산업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국내 조선사의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국내 조선 비자재 산업들은 모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중국과 한국이 조선업에 있어서는 경쟁 관계이지만 선박 비자재 업체는 중국에도 납품을 하고 한국에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맞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에도 이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조선 비자재 업체인 하나엔진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는 암모니아 엔진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입니다.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현재 IMO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기존 LNG 기반 DF 엔진에서 더 나아가서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한 엔진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 같은 경우에 윈GD와 HD 현대중공업은 암모니아 기반 DF 엔진 연구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엔진은 이에 대해서 계획에서 차이점을 보입니다. 베이커 휴즈와 계약을 체결해 100% 암모니아 기반의 암모니아 가스터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차별점이 있느냐? DF 엔진 같은 경우에는 디젤과 디젤과 암모니아를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무탄소 엔진에 가깝지만 완전한 무탄소 엔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엔진에서 개발하고 있는 100% 암모니아 가스터빈은 완전 무탄소 엔진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고 현재 선박 사이클이 25년에서 30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다음 25년 슈퍼 사이클이 지났을 때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IMO의 환경 규제를 참고하면 50년에 넷 제로를 선언하였습니다. 넷 제로란 이제 탄소 배출량이 0%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선주들은 기존의 DF 엔진 같은 경우에는 결국 디젤을 섞어 쓰기 때문에 탄소 중립 규제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엔진의 100% 암모니아 가스터빈을 신규 발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스크 포인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끝나지 않는 특허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조선사인 CSSC의 후동동화 주선은 윈GD를 인수하였고 그에 따라서 윈GD의 라이센스 특허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현재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윈GD와 매니에스사의 라이센스를 따서 그 기술로 개발하고 있고 자체 DF 엔진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허 리스크가 존재하며 이 만료 기간이 29년인데 현재 수주 내용을 보면 29년까지 중국 선박 엔진의 수주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체 생산을 하려는 중국의 이러한 계획이 엿보이는 부분이고 또한 다른 리스크로는 선박 엔진을 구성하는 부품에는 크랭크샤프트, 이제
이제 실린더 라이너, 터보 차저 이러한 세 가지 특별히 중요한 부품들이 있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수직 계열화해서 자체적으로 모두 다 생산할 수 있지만 하나엔진은 이를 전부 다 수입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독과점적인 지위를 통해서 현대가 압박을 가하거나 다른 이제 수급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리스크에 부딪힐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3년간의 보호 기간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현재 현대와 하나 사이에 이제 조선업 분야에서 특별히 큰 갈등이 있는데요. 국방 산업으로 대표되는 이 군함 납품에 있어서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 이 크랭크샤프트 특허를 통해서 이를 압박하고자 하였고 공정위가 이를 독과점 행위로 판단을 하여 3년간의 보호 기간을 이제 발표하였습니다. 하나엔진은 3년 내에 이를 극복한다면 이 끊임없는 수요에 대한 생산을 통해서 더욱더 큰 성장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Q&A로 질문 받도록